올해 72이 된 나는 이름은 정옥래. 평생 시집살이에 시달렸고 남편은 10년 전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제는 조용히 손주들 밥 챙기며 사는 게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시작됐다. 며느리 소영이 새벽 6시에 찾아왔다. 어머니, 올해 시어머니 제사는 저희가 모실게요. 갑작스러운 말. 늘 제사엔 관심도 없던 애가 왜 오늘 갑자기 이렇게 나오지? 조금 뒤에는 둘째 며느리 은정까지 와 있었다. 두 사람은 부엌에서 속닥거리며 날 보고 갑자기 말을 멈췄다. 그때 나는 분명히 들었다. 오늘 끝내야지. 그냥 두면 안 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제사 준비를 하던 중 소영이 내게 말했다. 어머니, 시어머니 유품 좀 같이 볼까요?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어머니 유품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나무함을 꺼내자 소영이 갑자기 내 손목을 잡았다. 그건 제가 열게요. 얼굴엔 이상할 정도로 단단한 표정. 나무함을 열자 안에는 시어머니 일기장 한 권이 있었다. 그리고 소영은 일기장 속 한 장을 쓱 펼쳐 나에게 들이밀었다. 보세요, 어머니 이름 적혀 있잖아요. 일기장에 적힌 문장은 이랬다. 옥래는 우리 집안을 망치려는 사람이다.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둘째 은정이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죽기 전에 가장 두려워한 게 누구였는지 이제 확실하네요. 이 둘이 나를 가문을 해친 여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제사상을 앞에 두고 느꼈다. 이 애들은 오늘 나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것은 이 모든 일의 시작에 불과했다. 소영은 제사 음식을 차리면서도 계속 내 눈치를 보며 속삭였다. 은정아, 준비해. 오늘 말 안 하면 우리도 위험해. 나는 점점 걱정이 공포로 변했다. 제사상에 향을 꽂으며 물었다. 너희 오늘 나한테 왜 이래? 소영은 상 위에 술잔을 올리며 담담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시어머니를 해친 거 우리도 결국 알게 됐어요. 뭐라고? 은정은 일기장을 내 눈앞에 들이밀었다. 남편이 죽으면 옥래 때문에 일가가 끊길 것이다. 옥래는 절대 그냥 두면 안 된다. 전부 나를 저주하는 내용. 그러나 나는 알았다. 시어머니가 평생 나를 싫어했던 건 맞지만 내게 이런 말을 남길 이유는 없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 오히려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옥래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 말만 남겼다. 분명 깨달은 게 있었던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런데 지금 며느리들의 입에서는 정반대 얘기가 나오고 있었다. 그때였다. 탁! 은정이 갑자기 나무함 바닥을 쳤다. 그리고 바닥이 툭 하고 열렸다. 숨겨진 칸이 있었네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 작은 편지 하나를 꺼냈다. 은정은 편지를 뜯어 읽더니 놀라운 눈빛으로 말했다. 소영아, 누가 이걸 넣어둔 거야? 소영은 편지를 읽고 입술이 파랗게 변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뭐라고 적혀 있는데? 소영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이건 시어머니가 쓰신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 건데? 소영은 그 편지를 내게 내밀었다. 옥래야, 내가 잘못했다. 너만큼 우리 집을 지키려 한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오해받고 있다는 걸 죽기 직전에 알았다. 이건 너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록이다. 시어머니 도장 찍힌 봉인. 나는 숨을 삼켰다. 시어머니는 나를 저주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공격받는 나를 돕기 위해 글을 쓴 것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소리쳤다. 이 편지 누가 숨긴 거야? 그 순간 큰 며느리 소영의 얼굴이 서늘하게 변했다. 그건 아마도 형님일 거예요. 형님? 남편의 첫째 형, 시어머니가 가장 총애한 아들. 은정이 덧붙였다. 어머니,
형님이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를 계속 나쁜 사람으로 몰았던 거. 저희가 그걸 들었어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시어머니의 일기에서 내 이름이 적혀있던 이유, 숨겨진 칸에 있던 편지는 형님이 숨겼기 때문이었다. 왜? 왜 형님은 나를 그렇게 미워했을까? 그때 소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형님이 죽기 전에 남긴 말. 저희가 들었어요. 무슨 말?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덮었다. 옥내만 없으면 모든 게 내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형님은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다. 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문제는요. 그 형님 말이 지금도 누군가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숨을 삼켰다. 누구? 소영은 차가운 눈빛으로 내게 말했다. 어머니 집 문고리에 누군가 칼집을 내놓았어요. 뭐? 어머니가 집에서 쓰러진 날 있죠. 그날 CCTV에 형님이랑 비슷한 체격의 남자가 어머니 집 근처에서 서성였어요. 나는 그대로 손이 차가워졌다. 형님은 분명 7년 전에 죽었는데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소영은 낮게 말했다. 형님이 죽기 전에 만든 가족 기록. 그걸 누군가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타깃은 어머니예요. 나는 결국 몸서리를 쳤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아직 오지 않았다. 소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형님이 남긴 기록장을 저희가 발견했어요. 기록장. 소영은 가방에서 매우 낡은 가죽 공책 하나를 꺼냈다. 표지엔 희미한 글씨가 있었다. 서씨 가문 제식 기록. 나는 입술을 떨었다. 제식? 무슨 제사 같은 건가? 소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요. 더 정확히는 가문에서 희생하는 사람의 순서. 그걸 적어놓은 거였어요. 나는 등골이 얼어붙었다. 은정은 책장을 넘기며 말했다. 여기 보세요. 가문에서 누군가 죽으면 누군가가 후계자가 아니라 희생자를 이어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희생자? 은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7년 전 형님이 죽은 뒤 기록장 마지막 칸에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숨을 멈췄다. 그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는데? 소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옥래. 머리가 하얗게 비었다. 나는 두 며느리에게 소리를 질렀다. 너희 나를 겁주려고 이런 소리 하는 거지. 이런 걸 믿으라고. 그러나 소영은 눈물까지 고여 있었다. 어머니, 저희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형님이 죽기 전 어머니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 내 순서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대요. 나는 온몸이 굳었다. 그러자 은정이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어머니, 형님이 죽기 직전에 많이 무너졌었대요. 정신도 불안했고 그 기록장에 집착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위험하다고?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는 형님이 죽고도 그 일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믿을 수 없었다. 형님이 죽었는데 누가 계속 그 짓을 한다는 거야? 그때 은정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형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종이가 있었어요. 은정은 가방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그 종이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옥내를 끝내는 사람은 우리 중에 있다. 그 순간 나는 두 며느리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들도 곧바로 나를 바라봤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었다. 나는 며느리 두 명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너희 둘 중에 내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야? 소영은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은정이 갑자기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어머니를 죽게 만들 사람은
가까운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게 꼭 저희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 말이 더 무서웠다. 가까운 가족? 누구? 소영은 갑자기 나를 붙잡았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남편들 그러니까 어머니 아들 둘. 요즘 너무 이상해졌어요. 나는 입술이 말라붙었다. 무슨 소리야? 은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며칠 전 남편이 잠결에 이런 소리를 했어요. 이번에는 어머니 차례다.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소영도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은 제사 준비하던 날 어머니 집 앞에서 오래 서 있었대요. 나는 며느리들의 말을 듣다가 갑자기 깨달았다. 이 모든 일, 며느리들이 꾸몄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뒤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건 내 아들들일 수도 있다. 그때 갑자기 방 한쪽에서 탁자 위 휴대폰이 울렸다. 소영의 휴대폰이었다. 발신자 이름은 형님. 소영은 기겁하며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저 사람 죽었잖아요. 휴대폰이 계속 울렸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받아봐. 소영은 손을 떨며 스피커폰을 눌렀다. 여보세요? 기계음처럼 찢어진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옥내를 끝내라. 순간 모두가 비명을 질렀다. 은정이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 진짜 아니에요. 저희도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며느리들의 말을 듣고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이건 사람의 짓이 아니라 가문 전체에 내려진 저주 같은 무언가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반전은 그 다음에 왔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내 번호였다. 발신자 아들 큰놈. 나는 전화를 받았다. 왜 이제야 받았어? 어딨어 지금? 나는 놀라서 물었다. 아니 너 지금 어디야? 회사 앞이지. 왜 그래? 목소리 이상한데. 순간 나는 등골이 얼어붙었다. 큰아들은 회사에 있었고 그 시간에 우리 집 앞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아까 CCTV에 찍힌 사람은 누군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있어? 엄마 차례다 같은 그런 말. 아들은 황당하다는 듯 말했다. 뭐라는 거야? 엄마 꿈꿨어. 그 말투엔 거짓이 없었다. 그제야 진짜 배우가 보였다. 아들 둘도 며느리 둘도 아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설마. 멈춰있던 며느리 둘이 동시에 나를 보았다.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온 말은 형님이다. 소영은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형님 이미 죽었잖아요. 나는 낮게 말했다. 아니야. 형님이 아니라 형님이 남긴 기록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며느리들을 데리고 형님이 생전에 살던 방으로 갔다. 오래된 장롱을 열자 그 속에서 작은 금고가 나왔다. 열쇠는 시어머니 유품함에 있던 작은 열쇠였다. 금고를 열자 형님의 글씨로 적힌 종이 뭉치가 쏟아졌다. 희생의 순서, 제식기록, 가문보호, 그리고 마지막 종이 한 장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다. 옥내를 지키는 사람은 가문의 저주를 잇는 사람이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지키는 사람. 그 순간 서늘한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종이 다발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종이를 주워들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읽는 순간 모든 진실이 끝났다. 희생자는 처음부터 옥내가 아니다. 나는 종이를 뒤집었다. 진짜 희생 순서는 형님의 아내, 즉 큰며느리 소영이었다. 순간 나는 얼굴을 들었다. 소영은 눈이 크게 떠지고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은정이 속삭였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한테 그렇게 굴었던 거야?
소영은 뒤로 물러서며 중얼거렸다. 아니야, 아니야. 형님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머니가 희생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나는 마지막 종이를 소영에게 내밀었다. 봐라. 형님이 너한테 거짓말한 거다. 너를 보호하려고 희생 순서를 바꿔 적은 거다. 소영은 종이를 떨어뜨리고 울기 시작했다. 은정은 다가와 내게 속삭였다. 어머니, 이건 저주가 아니라 형님의 관계였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맞다. 형님은 평생 가문에 미쳐 있었고 그 관계를 며느리에게까지 넘겨준 거다. 소영은 울부짖었다. 저도 어머니를 미워한 거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계속 전화하고 악몽 꾸게 하고 어머니가 우리 집을 망친다고. 나는 소영을 조용히 안아줬다. 이제 끝났다. 형님은 죽었다. 그리고 그 미친 기록들도 내가 태워버릴 것이다. 나는 형님의 모든 기록을 들고 뒤뜰에서 불을 붙였다. 이제 이 집에 내려오던 모든 저주는 끝이다. 소영과 은정은 나란히 내 옆에 서서 불을 바라봤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울었다. 그날 밤 형님 방에 불이 꺼지며 모든 종이들은 재가 되어 사라졌다. 아무도 울지 않았고 아무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집안을 괴롭혔던 잘못된 믿음과 공포는 그렇게 사라졌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고생했다, 옥내야. 이제 편히 살아라. 시어머니. 나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이제야 알겠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더 이상 저주도 공포도 가문의 관계도 남지 않았다. 모든 것이 진짜로 끝났다. 형님의 기록을 모두 태우고 난 뒤 나는 그날 밤 평생 처음으로 숙면을 취했다. 몸이 가벼웠다.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는 건 결국 두려움 자체였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 창문에 톡톡 소리가 났다. 나는 조용히 커튼을 젖혔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바람도 그림자도 없었다. 대신 창문 아래에 작은 종이 봉투 하나가 있었다. 누가 밤에 와서 이걸 둔 걸까?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옥내야, 불태운 건 잘했다. 하지만 아직 하나 남았다. 글씨는 시어머니 필체였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15년 전에 돌아가셨다. 나는 봉투 속 두 번째 종이를 꺼냈다. 마지막 기록은 형님이 아니라 내 남편이 쓴 것이다. 그걸 찾으면 내가 왜 희생자로 적힌 건지 알게 된다.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남편이 기록을 남겼다고 소영과 은정에게 보여주자 둘 다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남편분 기록이라면 어디 있을까요? 나는 머리를 싸매며 말했다. 남편 서랍에도 책장에도 그런 건 없었어. 그러다 갑자기 평생 잊고 있던 한 장면이 떠올랐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어느 날 밤 몰래 장독대 뒤에서 무언가를 묻던 모습. 그땐 그냥 쓰레기라도 버리는 줄 알고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게 연결됐다. 나는 밖으로 뛰어나갔다. 뒤따라 나온 소영과 은정이 놀라 묻는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따라와. 남편이 뭔가 숨겨놨을 수도 있어. 장독대 뒤 흙바닥에 도착하자 나는 손으로 흙을 긁기 시작했다. 며느리 둘도 손을 보태자 얼마 지나지 않아 딱딱한 나무 상자 하나가 나타났다. 나는 상자를 꺼내며 숨을 삼켰다. 여기 남편이 묻은 게 맞아. 상자를 열자 안에는 낡은 노트 한 권과 금속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다. 노트 첫 장에는 남편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옥내에게 내가 죽은 뒤에 이걸 보게 된다면 너는 지금쯤 위험에 처해 있겠지. 나는 손을 떨며 다음 장을 넘겼다. 형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문 기록을 조작해왔다. 희생 순서를 자기 멋대로 바꾸며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없애기 위해 사용하려 했다. 처음에 희생자로 적혀있던 사람은 내가 아니었다. 우리 큰며느리도 아니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럼 누구였던 거야? 다음 문장. 희생자는 원래 형님의 딸이었다. 나는 며느리 둘을 봤다. 소영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옆에 주저앉았다. 형님이 자기 딸을 희생자로, 남편의 기록은 계속됐다. 형님은 자기 딸을 지키기 위해 희생자를 억지로 바꿨다. 처음엔 나를, 그 다음엔 옥내 너를. 나는 머리를 부여잡았다. 소영은 울먹였다. 그럼 저를 속인 것도, 어머니를 해치라고 세뇌한 것도 전부 자기 딸을 살리려고. 나는 글자를 따라가며 천천히 읽었다. 옥내야, 형님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한 짓이 뭔지 아니? 자기 딸의 이름을 마지막 희생자로 적어놓은 거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 그래서 형님이 죽고 나서 그 기록을 읽는 사람은 자기 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소영은 입에 손을 대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저였어요. 제가 그걸 이었단 말이에요. 나는 소영의 손을 꼭 잡았다. 소영아, 형님이 너를 이용한 거야. 너는 희생자가 아니라 새로운 기록자였던 거다. 은정은 충격에 손을 떨며 말했다. 그래서 소영 씨가 계속 꿈을 꾸고 전화도 오고 악몽 꾸듯 어머니를 미워하게 된 거야. 소영은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전전 그냥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하면 가족이 지켜지는 줄 알았어요. 나는 소영을 끌어안았다. 아니다. 넌 피해자다. 형님이 너한테 남긴 저주를 내가 끝내야 한다. 소영은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해야 이걸 끝낼 수 있어요? 나는 남편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마지막 열쇠는 301호다. 301호. 우리 집안에서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던 시댁본가 옛날 건물의 다락방 번호였다. 다락방에서 형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걸 태워라. 그게 끝이다. 나는 소리쳤다. 가자. 지금 당장 301호로. 우리는 다 함께 노후된 시댁 본가로 향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불 꺼진 본가의 다락방 문. 301이라는 번호는 누렇게 바랜 채 죽은 듯 서 있었다. 나는 금속 열쇠를 꽂고 돌렸다. 끼익. 문이 열리자 안에는 먼지가 가득한 방.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 흰 천으로 덮인 무언가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나는 천을 천천히 들쳤다. 그 아래에는 한 권의 두꺼운 책. 희생 제식 완본이라는 제목. 형님이 평생 집착하던 그것의 원본이었다. 소영은 숨을 삼켰다. 저석에 나한테 전달됐던 거예요. 나는 그 책을 들고 말했다. 끝내자. 우리는 본가 뒤뜰로 가. 형님의 기록 원본에 불을 붙였다. 불길은 순식간에 치솟았다. 타닥타닥. 책은 빠르게 재로 변했다. 그리고 바람이 한번 세차게 불었다. 마치 누군가 마지막 인사를 하는 듯한 바람. 소영은 울면서 말했다. 이제 끝난 거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진짜 끝났어. 은정도 흐느끼며 말했다. 우리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겠죠? 나는 두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지금부터는 누구도 너희를 괴롭히지 못한다. 그리고 불꽃이 완전히 사그라드는 그 순간 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 옥내야 고맙다. 그 목소리는 슬펐지만 따뜻했다. 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나도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날 이후 어떤 전화도 오지 않았고 어떤 그림자도 우리 집 문 앞에 서 있지 않았다. 가문을 짓누르던 잘못된 신앙과 광기,
그 모든 저주는 그날로 끝났다. 그리고 우리 셋은 정말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